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첫째 주 금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된 한파 속에 오늘 서부 경남은 대설주의보가 내렸고 부산과 창원에도 굵은 눈발이 날렸습니다. 오랜만에 눈을 본 시민들은 추위도 잊은 채 동심으로 돌아갔는데 한파는 다음 주는 돼야 풀릴 전망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흩날리던 눈발이 점점 거세지면서 굵은 눈송이가 마구 쏟아집니다. 칼바람까지 불면서 몸을 가누기조차 쉽지 않지만 추위를 잊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눈 구경하기 바쁩니다. 오랜만에 보는 많은 눈에 건물 안에 있던 시민들도 몰려나와 눈을 맞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저희 삿포로 온 것 같아요, 지금. 부산에서 이 정도 눈 올 일이 없거든요. 너무 좋아요. 창원에도 오전 11시부터 30여 분 동안 쉴 새 없이 눈이 내려 도심이 한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고 없던 눈에 길 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패딩 모자를 덮어 쓴 한 시민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놀랍고 오늘 너무 바닥이 미끄러울 것 같아서 다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과 창원, 김해에는 지난달 7일 진눈깨비가 흩날린 지 한 달 만에 또 짧은 시간 강하게 눈이 내렸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서부 경남에서는 거창 6.3cm, 산청 지리산 14.2cm, 합천 가야산에 15.6cm가 쌓였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인 가운데 한반도로 접근하는 기압고란의 불안정에 의해서 눈 구름대가 발생해 빠르게 이동하며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부산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입춘 한파가 절정에 이른 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거제의 한 야산에 무단으로 대규모 가족 묘지터가 조성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 허가 없이 대규모 문중형 자연장치를 만들다가 적발된 건데요. 자연 훼손이 심각하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높아 거제시가 행정조치와 경찰 고발에 나섰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 둔덕면의 한 야산에 대규모로 조성된 묘지터입니다. 대나무 등 산림을 마구 훼손하고 한쪽에는 대규모 석축까지 쌓는 중이었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수목 등에 묻어 자연장으로 치를 수 있는 가족형 자연장지로 조성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거제에 있는 밀양박씨의 한 문중에서 지자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자연장지를 만든 것입니다. 최근까지 문중에서 조성한 자연장지로 규모가 무려 500평에 이릅니다.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큽니다. 몇십 년 된 소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 주민들이 함께 자랐던 소나무를 단 한 번에 다 베어버렸다는 거죠. 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데 집중호우가 오면 산사태까지 우려됩니다.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래 이제 화장실에 보면은 타일도 다 갈라지고 지금 그랬거든. 그렇죠. 엊그제 비 조금 온다 소리 했어도 뜬 눈으로 날 샜어요. 이 심적 고통이 보통 아니에요. 자연 장지를 만들려면 자기 땅이라도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전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현장은 결국 산지관리법, 국토개발행위법률, 수자원 보호구역, 장사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거제시는 올해 초 산지 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까지 나섰습니다. 적발을 하고 난 뒤에 저희 시에서는 가태료 부과와 함께 이전 명령 행정처분을 내렸고요. 미이행 시에는 고발 조치와 영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문중 측은 과거 일부 묘가 있어 한 곳에 다 모으려던 것으로 행정 절차는 전혀 몰랐다며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몰라놓으니까 이제 이번에 동네에서 이야기도 안 하고 왜 하냐. 그래서 우리는 아니 어제 날부터 우리가 시사도 불초다고 한 건데 우리 무중이 이제 왜 그러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불법이다 뭐 이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최근 가족형, 문중형 자연장지나 묘지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런 불법 행위도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 조사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보조 배터리 발화가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상황인데요. 항공사마다 보조 배터리를 선반에 보관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관용 지퍼백을 지급하는 등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에어부산 수화물 카운터입니다. 보조 배터리를 선반에 놔둘 수 없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고 승무원들도 일일이 승객들에게 설명합니다. 저희 보조 배터리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이 아니라 손님께서 직접 몸에 소지하고 탑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탑승구 앞에서도 또 점검합니다. 승무원들이 보조 배터리 유무를 확인하고 없는 짐만 따로 표시합니다. 혹시 손님 가방 안에 보조 배터리 포함한 전자기기 있으실까요? 따로 없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스티커 하나 부착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범 운행되는 에어부산의 보조 배터리 화재 대응책입니다. 기내에서는 이 표식이 부착된 수화물만 기내 선반에 보관될 수 있도록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기내에 화재나 배터리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항공기 보조 배터리 화재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번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조심스레 지목되면서 항공사마다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보조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지퍼백을 비치하고 티웨이 항공과 이스타항공 등도 지퍼백에 개별 포장해달라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직접 자기가 보관해야지.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인데 살아있기 때문에 여행도 가는 기고 비행기도 타는 기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만 강제성이 없고 노트북 같은 리튬 배터리 전체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 보니 혼란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수화물 CCTV를 보기 위해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에어부산 본사도 압수수색해 여객기 정비 소홀이나 내부 전기장치 등 화재 원인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부산시 새 교통카드 운영사 공모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마이비의 수수료율 꼼수 의혹, KNN이 여러 차례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시가 결국 마이비를 새 교통카드 사업자로 선정했는데요. 논란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KNN 보도 뒤 이어진 협의를 통해 140억 원의 혈세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과 마이비가 제출한 수수료율이 꼼수로 책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에서 부담하는 수수료는 1.5%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산시가 27년 만에 실시한 교통카드 시스템 새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마이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수료율 꼼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기존 교통카드 수수료율보다 최대 0.6%를 낮춘 것처럼 제시했지만 교통카드 무임 승차 금액에서 따로 수수료를 떼는 기존에 없던 데이터 처리 수수료를 새로 만든 겁니다. 이 데이터 처리 수수료를 반영하면 도시철도의 경우 최종 수수료율이 경쟁사가 제시한 수수료율보다 더 높아집니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 꼼수 의혹이 KNN 단독 보도로 드러난 뒤 부산시는 마이비와 수수료율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지적이 반영되며 마이비와 부산시는 논란이 된 데이터 처리 수수료율을 기존 1.5%에서 0.96%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원래 부산교통공사가 전체 부담하던 도시철도 복지교통카드 발급비도 마이비가 공동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협의를 통해 140억 원의 시 재정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됐고 마이비는 새 교통카드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오는 8월부터 10년 동안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업자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향후에도 또 입찰 과정이나 이런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기울여야 되고 한편 공모에서 탈락한 경쟁사는 최근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을 계속 진행할 입장을 밝혀 이번 사업자 선정과 별개로 법적 다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부산 최대 제조업체인 르노코리아가 미래차 생산 거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보인 하이브리드 SUV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전기차 생산 설비 구축까지 마쳤습니다. 김건영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르노코리아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중형 SUV 그랑클레오스.
하이브리드 완성도가 높게 평가받으며 5달 만에 24,000대가 팔렸습니다. 그랑 꼴레오스를 생산하는 부산 공장. 밀려드는 주문에도 1월 한 달 가동을 멈췄습니다. 전기차 생산을 위해 기존 설비들을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 폴스타4를 위탁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겁니다. 전기차 폴스타4에 장착되는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무게가 600kg에 가까운데요. 이 무거운 배터리를 장착하기 위한 이 설비도 이번에 새롭게 보강됐습니다. 단일 생산 라인에서 내연기관은 물론 전기차까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바꾼 사례는 국내선 처음입니다. 상대적으로 출발은 늦었지만 부산에도 미래차 생산 거점이 생긴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들어올 어떤 차종이라도 제약 없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지속 가능성의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직접 개발 생산하는 전기차인 오로라3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로라 프로젝트 3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부산이 자동차 생산의 메카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황 속에서 지난해 부산 광공업 생산 지수는 2023년보다 2.6% 올랐습니다. 동남통계청은 르노코리아의 생산 활기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진주 경상대 인근 하천에서 얼음 아래에 5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평소 지병이 있던 A씨가 지난달 말 집을 나가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며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김해시 어방동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A씨가 우회전하던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 운전사는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웠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항공기 조류 충돌 건수를 기록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가 조류 충돌 예방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km가량 떨어진 새떼의 규모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레이더를 김해공항 등 전국 공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정원보다 모자란 김해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인력도 추가 채용합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연기 통영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천 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임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송상근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경남 함안 출신인 송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6회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028년 2월 9일까지 3년입니다. 연일 예년보다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창과 함안, 또 창녕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주말인 내일 아침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무척 춥겠습니다.
부산과 남해안, 산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3도, 거창과 함양은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거제는 영하 6도 선에서 출발하겠고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부산은 영하 8도, 김해는 영하 10도 선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권 모두 3도로 평년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물결은 최고 5.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